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스의 원은수입니다. 자기애성 성격 유형의 사람들이 직장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바로 앞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가정에서는 어떤 모습이죠? 먼저 자기애성 성격의 사람이 내 배우자다, 뭐 연인이다 하면 자기애성 성격 유형의 사람들이 이성한테 초반에 매우 매력적일 수 있어요. 앞서 얘기 안 드린 특징 중 하나가 이런 사람들은 성공, 권력, 아름다움, 이상적인 사랑과 같은 이런 공상에 몰두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도 외모적으로 열심히 가꿔요. 보여지는 것을 워낙 중요시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첫 데이트도 아주 화려한 고급스러운 식당에서 멋지게 준비하고 막 카리스마도 있고 자신감도 넘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가져야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마음을 사고 조정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대방 눈에 막 하트가 뿅뿅 생기죠. 그런데 이 초반의 이 화려함은 길게 지속되지 못해요. 곧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형성되어야 할 깊이 있는 유대감이 잘 안 생겨요. 이유는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상대방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도 또 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연인이나 배우자는 관계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내 아픔, 걱정, 상처 이런 걸 제일 잘 이해해주고 케어해 주어야 하는 사람이 뭐 전혀 나 몰라라 하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배우자를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수단, 뭐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으로 바라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인이 결혼 후 살이 많이 쪘다. 자기애성 성격을 지닌 남편은 뚱뚱한 부인이 있는 남편을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지를 염려해요. 그래서 부인의 건강을 위해서 체중을 줄일 것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 부인에게 체중을 줄이라고 요구를 해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자기애성 성격 유형이다 하면 아이가 굉장히 힘들 수 있죠.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도 이런 것을 요구해요. 물론 자녀가 잘 되라고, 행복해지라고 좋은 것을 권유하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저는 정상 범위에서 벗어난, 오히려 아이의 행복을 망치는 수준의 외적인 것들에 대한 강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애성 성격 유형의 부모는 자기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 또한 본인 중심적으로 바라봐요. 자녀가 자신의 연장선인 마냥, 그러니까 영어로는 narcissistic extension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자식이 잘 되면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기뻐한다기보다 자식의 외적인 성취가 부모를 돋보이게 해서 기뻐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아이가 좋은 학업 성적이나 운동 분야의 뭐 성취라든지 이런 걸 이루는 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아이의 가치를 그 성취의 정도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죠.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가는지, 얼마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에 따라 그 자녀가 좋은 자녀가 될 수 있고 모자란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가치는 외적인 것으로 원래 판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얼마나 성실한지, 정직한지, 남들을 배려하는지, 공감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원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인데, 자기애성 성격을 지닌 부모들은 자녀를 그런 관점에서 양육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자신에게 부여하는 가치가 성적, 외모,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런 걸로 인해서 좌지우지 되니까 본인도 그런 외적인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서 다 잘 이루어내는 자녀들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훨씬 많잖아요. 정상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거기에 못 다다르면 스스로를 실패작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부모와 동일하게. 그리고 엄청난 수치심을 경험을 하죠. 이런 자기애성 성격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는 거죠? 이제까지 자기애성 성격의 보여지는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스로를 과대하게 평가하고 특별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데 이런 특징들은 실은 마음속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불충분함, 부적당함, 무능감에 대한 방어예요. 그래서 자기애성 성격 유형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서로 반대 개념인 과대함과 무능함이 공존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과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같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기대한 만큼 주변 환경이 따라주면, 즉 원하는 만큼의 외적인 성취를 이루게 되면 엄청난 우월감을 느끼다가도 기대한 바만큼 이루지 못하면 엄청난 수치심과 공허함을 느껴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언행도 자주 보이는데 그것도 사실은 자신의 열등감을 없애려는 시도예요. 그런데 앞서 제가 자기애성 성격의 부모를 지닌 자녀들이 결국 자신이 실패했다는, 부족하다는 생각과 함께 수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런 환경이 자기애성 성격을 형성시킬 수 있어요. 즉 자기애성 성격의 부모를 가진 자녀가 본인도 자기애성 성격 유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유전적인 영향도 있다고 보지만 양육 방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어린 시절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공감 능력이 부족한 자기애성 성격의 부모 밑에서 감정적으로 방치된 채 충분히 공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자녀도 마찬가지로 정서적으로 결핍된 채 공감 능력 형성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 정서적인 성장 정도가 멈춰버린 채 어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외모, 권력, 부후 등의 이런 외적인 수단들을 더 사용하려고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가 아이를 너무 완벽한 존재로 바라보고 아이한테 아무런 결점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도 자녀 입장에서는 자기애성 성격이 형성될 수 있어요. 왜 우리 아들이 최고야, 넌 정말 완벽해, 어떤 잘못을 해도 괜찮아 라는 태도로 아이를 대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대한 느낌을 자녀한테 대입시키는 거죠. 그런데 원래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부족한 부분을 알아차리고 아이가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게 격려해주고 지도해주고 한계를 설정해주는 것인데 아예 결점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는 자라면서 부모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완벽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 그러니까 늘 내가 어딘가 부족하고 불충분하다는 이런 결함감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이 자기애성 성격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건데 이때 자기애성 성격 유형의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특별 대우를 받기를 요구해요. 근데 실은 이 시기에 사회에서는 자기의 순서를 기다리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자신만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세상에 공존한다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우리 아이는 특별하니 특별 대우를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부모를 보며 그런 부모의 사고방식을 자녀들이 그대로 습득하게 돼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분들이 점차 많아지는 추세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죠? 아마도 물질적인, 보여지는 외적인 부분들이 점차 강조되고 중요시되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외적인 성취 정도가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사회에서 자기애성 성격만큼 빛을 발하는 성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성격적인 특성들을 오히려 더 강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행복이란 사람과 사람 간의 깊이 있는 유대와 공감,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여된 채 살아간다면 과연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입니다. 토킹 덕트스 원은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